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오후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프리덤 뉴스를 김기수 TV로 진행하면서 그래도 구독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시청하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덤 뉴스 인터넷 뉴스 페이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프리덤 뉴스 채널이 연거푸 3번 폭파가 돼서 이제 다시 만들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김기수 TV 제목을 이제 김기수 TV가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김기수 TV는 제가 프리덤 뉴스의 대표로 있고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으로 있는 이상은 채널은 제 이름으로 하지만은 프리덤 뉴스의 방송으로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덤 뉴스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공식 채널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는 또 그리고 제가 시민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뉴스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요. 제가 잠깐만요. 네. 민주당에서 어제 이재명 부인 낙상 사고 관련돼 가지고 야, 아니 그렇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부인 간호하러 갔다는데 여성단체 그 행사도 전격 취소하고 어, 거기 갔다는데 아니 왜 사진 한 장 안 올라오나 부인이 사진 한 장 올라오지 않나 이런 의문들이 이제 폭증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아마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새벽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다가 낙상 사고를 하나 그 시간에 아니면 뭐 낙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뉴스 나온 건 낙상이라고 그랬죠. 낙상이라는 건 어디 미끄러졌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상했을 때는 보통 다치는 데가 팔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다리, 발목 주로 손이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아니면 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두부 손상 이렇게 있게 되거나 허리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욕탕에서도 미끄러지거나 해서 상당히 좀 큰일 날 뻔했다. 모두들 다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또 퇴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거품을 물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혼절을 했다. 그리고 혼절을 하면서 넘어졌다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뭐 옛날에 보면 이게 혹시 이제 이 과로하거나 또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은 저 뭐 고유 질환이 있으면 뭐 간질 같은 거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간질병 있던 그부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겁나죠. 아니면 공황장애자인 경우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나오지 않고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부부간에 다정하게 이재명이 미소 짓는 얼굴로 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침대 씬이 나왔더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기대됐던 게 안 나오니까 의혹이 자꾸 세지면서 이게 뭐냐, 어? 그럼 사람들이 또 뭐 비아냥거리면서 오후 되니까 열상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열상 한자로 하면 찢을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좀 뭐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올려놓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유머의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의 비방은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중을 해야 되겠지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부인 낙상 사고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한다 이렇게
이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법적 조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직선거법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상에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할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방할 목적이라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맥락으로 봐서 비방할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것도 사실을 일단 얘기 든데 근데 허위 사실이든 뭐 진짜 사실이든 팩트든 간에 팩트든 간에 우리는 사실 그 어떤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일정을 중단했다면은 구체적인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서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선거 캠프로서의 당연히 응당의 그거고 그 다음에 정당으로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병원에 그 어떤 조치를 받았다라든가 그런 거를 상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알리지 않고 발설하면은 다쳐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갖다가 국민의 그 의심스럽고 입방아 찌울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거 북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부부 가정생활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본인이 공식 일정을 펑크내고 가정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가정생활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준 게 뭐냐면 처음에 터지자마자 나온 낙상사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거품 물고 넘졌다. 혼절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이제, 거품 물고 나오는 게 이제 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열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랐죠. 열상이다. 그 넘어졌는데 왜 열상이냐?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멍이 들 정도였을 텐데, 아니면은 보통 이제 넘어지면은 사람 키높이가 미끄러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찢어진다기보다는 날카로운 것에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창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멍이 드는, 아니면 내상이 생기는 그런, 그죠. 멍이 드는 거죠. 그런 어떤 상이 이제 일반적인데 열상이 됐다는 것은 뭔가가 둔탁한 둔기에 굉장히 넘어지는 속도 이상의 뭔가가 와서 피부가 찢어지는데 사람 피부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다이빙 선수들 보시잖아요. 높이 10m에서 떨어지면은 거의 엄청난 충격이 오거든요. 피부에. 그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피부 속은 멍이 들더라도 사람 피부가 그렇게 간단히 찢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열상이 웬 열상이냐? 응?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막 의혹이 일파만파 이제 SNS 통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전부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이거 어디 겁나서 어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나 누가 입방 하나도 좀 찢는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사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건 너무 아니 1인당 국민 뭐 20만 원, 30만 원 준다면서요. 돈도 준다는 사람 치고 가정생활이 궁금한 거 가지고 입방아 좀 찢었다고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돈을 주지 말고 입방아를 마음대로 찌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어? 차라리 돈 주지 말고 그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20만 원 가지고 뭐 가게 운영하는 사람 한 달 전기료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느니 어, 돈 주지 말고 마음껏 스트레스라도 풀게 놔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은 이런 엄포는 정말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그죠? 우리 열상이라는 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 드릴게요. 예, 이게 글자가 좀 작게 나오네. 예. 아, 이 찢다 할 때 이 한글을 한번 보내드릴까요? 열 이렇게 치면 한자. 네. 네. 이 한자입니다. 이게 찢을 열자예요. 열상. 네? 열상이라고 하면은 가죽이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이 송곳 같은데 딱 찔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총알은 관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창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칼에 찔린 거나 이렇게 길게 일자로 찔린 건 자상이라고 그래요. 자상. 응? 자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열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갖다가 탁 넘어져 가지고 책상에 팍 찍었다. 아스팔트에 찍었다. 그러면 여기 막 불규칙하게 그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종이 찢으면은 일자로 쫙 안 찢어지잖아요. 예? 종이를 한번 일자로 칼로 찢는 거하고 손으로 찢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손으로 찢는 거하고 칼로 찢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손으로 종이를 찢으면 어느 방향으로 찢어질지 모르죠. 어느 방향으로 찢어질지 모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런 찢어진 상처가 어떻게 낙상할 때 나느냐는 거는, 어,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낳고, 뭐 온갖 의문을 낳았는데, 그래서 쭉 가다가, 어,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그 이재명의 실세 중에 실세, 2층 실세라고 하는, 어, 경기도지사에도 뭐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 성남시 그 2013년도에 성남 계문자 3만 건 보내가지고 벌금 선고받고 그때 이 비서관이 이 성남 제21이라는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가 뭐 사무국장인지 뭔지 맡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재명과 시민운동도 같이 했던 사람 같고 이 사람인데 이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실명도 떴네요. 이 스물실세라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입방을 막 찍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 차에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상상력이지 그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는 조심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이재명 부인 낙상 사고 관련돼서 허위 사실 유포 법적 조치한다.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이론지는 안 나타났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실이 뭐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유포한 사람은 처벌을 하든지 고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YTN 뉴스에는 뭐가 허위 사실인지 안 나와요. 어? 그렇죠? 네. 그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막 혼내는 학교 선생님, 학생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아니면 유치원생 취급하는 그런 그죠. 그런 입장에서 매우 온당치 못한 것이다. 또 하나 웃기는 얘기는 뭐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요소수가 비료인 줄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이거 뭐 이런 게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죠.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이제 공공재,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는 뭐 행정 서비스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떼고 뭐 도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필요로 하지만은 누구나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거나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에 합당하는 어, 지불하려고 하는 돈, 개인이 지불하려고 하는 돈과 그, 그 조달 비용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시장에서는 도저히 조달될 수 없는 것들을 시장이 실패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진짜 글로벌 경제를 만약에 하게 두고 그대로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요소수가 부족한 거를 누군가가 이걸 알고 요소수 생산 공장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은 이 요소수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부에서는 매점매석이라고 합니다만은 요소수를 생산하거나 요소수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이 요소수가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많이 확보해두면 내가 돈을 벌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소수를 미리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런 미리 확보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생산 공장이 더 많은 예비 물량을 만들 거고 그래서 외국에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바이어들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고 이런 자연적인 시장 경제에 의해서 전체로 돌아갈 텐데 정부에서 뭔가가 규제를 했답니다.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생산 공장이 지금 문 닫았다 그러죠. 문 닫고 도매 물량 생산하는 걸 전부 다 문 닫고 이런 정부가 이게 뭔가가 규제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는 했는데 규제했는 부서하고 필요한 부서하고 모르는 거지 정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그 정부를 오른팔이 했는 거를 왼팔이 몰라. 예? 정부도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어느 부서에서 뭘 규제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생기는데 요소수 부족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탓인데 시장에 맡겨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초기에 우리 작년에 마스크 부족할 때도 그냥 시장에 맡겨놨으면 더 빨리 공급이 되고 했을 겁니다. 그거를 마스크 생산을 얼마 해라 할당을 해주고 마스크 가격을 책정해주고 그 유통하는 업자들한테 폭리를 취하게 만들고 그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사러 줄 섰다가 고등학생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숨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뭐 그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고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온통 정부가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전지전능함을 전제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정부의 그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을 공격하다가 국정원 국내 파트 전부 다 없애라 이렇게 법까지 아예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을 순치시켜 놨거든요. 그동안 정부의 역할 지금도 국방 안전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소라든지 뭐 무기 공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는 국정원이 국내에서 들어가서 그런 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국내의 그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을 아예 제약을 해놨으니까 깜깜인 거죠. 땅거미 같은 그런 정부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국정원이 역할에 대해서 권력을 지어보기 전에는 막 모르고 욕하다 자기들이 그걸 없애놓고 보니까 무능력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대협 주사파, 전직 주사파 그 친구들 운동권 그 친구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은 만리장성을 넘어온 홍건적과 뭐 다를 바가 뭐있냐 그거 와가지고 이제 지금 한 5년 동안 기름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약간 순해졌어요. 초기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는 이재명을 필두로 한 한총련 세력들로 들어올 텐데 극참으로 걱정된다. 어?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은근슬쩍 올라탈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요소수 비료, 비료로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그거밖에 없다. 이게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천안함 진수식 관련돼서 여기에 생존 장병 전원이 불참했다. 이 생존 장병에 그 왜 불참했냐 보니까 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WPC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할 때 거기에다가 JTBC 방송의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그걸 요청하면서 방심위 농성도 23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천안함 함장이 그 이 북 그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천안함 함장이 최원일 예비역 대령이 진수식에 불참했는데 천안함 음모론 콘텐츠가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통신 그걸로 방송으로. 그래서 방심위가 거기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천안함이 북침에 의한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니고 뭔가가 뭐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미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음모론이 있다. 그러면서 퍼뜨린 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방송이라고 규제해달라고 했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을 했죠.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참석 안 했다라는 겁니다. 위원회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주 이렇게 역시 KBS 사장을 했던 정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되어 있군요. 한겨레 신문 논설 주관도 했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도 하셨고 그렇군요. 방송 이런 지금 결국에는 항의의 표시인데 반쪽짜리 집회가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 인력 없다는데 수사팀장도 부재하고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 핑계로 여기 서울지검 3차장이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예, 김태우 4차장이요. 서울지검 4차장이 사흘간 휴가를 내려고 가버렸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음성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하고 밀집 접촉했다 이러면서 이제 휴가를 갔어. 이거는 국가적 사태에 비춰봐주는 좀 너무나 지금 의도적으로 이재명 봐주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의 지금 검찰과 윤석열 검찰 그 적폐 수사했던 그 팀과 조국 수사했던 팀으로 검찰은 양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거 끝나고 나서 어제 이제 그 소동이 낙상 소동이 있고 나서 뭐 복귀를 했는데 이 검찰이 수사가 좀 미진하면은 특검을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일설에 의하면 지금 구속돼 있는 그 유동규의 처와 이재명의 처 사이에는 친분이 있다지요. 그래서 아마 아니 왜 우리 남편만 구속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갈등이 조도했던 거 아닌가 이런 뭐 일설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대장동 특검 많이 이제 답이겠는데요. 사실 이렇다.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윤석열, 진중권이 지금 자기가 이 공천심사위원회 비슷하게 대선 후보들 예비 후보 심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때 참 국민의힘당의 정신적 지평을 봤는데 결국에는 당 대표가 결재했는 거 아닙니까? 진중권을 그 국민의힘당에 끌어들여서 대선 후보에 사상 검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건이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다 했습니다만은 뭐 진중권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이 대권 티켓을 거머쥐고 나서 글쎄 내가 김종인하고 합의하는 거 아니야. 응? 아 협의는 할게 협의는 그러면서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이 빡친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대선 캠프에 저쪽 민주당 쪽이 아니라 이쪽에 가서 내가 이제 드디어 호령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윤석열의 멘토 정도는 해야지. 우파에 와서 좌파 우파 해가지고 내가 빅마우스로 그런데 나를 몰라주네. 당장 나를 그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모셔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막 두 달 안에 지지율 바닥될 거다고 막 악평을 늘어놓네요. 이게 내 없다 돌대가리 표현 이런 표현이 이제 비방 아까 공직선거법상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준석과 김종인을 내치고 마음대로 할 거다. 몸이 달았어요 지금. 몸이 단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속내를 너무 보여주는 거. 밥상 차려줘도 거듭 참여할 수 없다. 내가 밥상 대통령 만들어주고 밥상을 만들어줄 텐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진중권이 이렇게 빡치는 거 보니까 참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들 저희가 윤석열에 대해서 박수를 쳐고 지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윤석열 다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인데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은 안 된다. 방향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갔을 때 우리가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우리 사회는 깨어있는 개인들, 각성된 개인들이 편하게 자기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뭔가가 이 정말 폐쇄적이고 또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국힘당이 당권 실세들의 정치를 꾹 끌어가고 국민들은 소외되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권자 대접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보수 우파들은 이런 식으로 내 없다, 돌대가리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진중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네. 이런 정도 수준. 이제 내 없다, 돌대가리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아마 진중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윤석열은 스스로 내가 돌대가리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악평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지리한 자리 다툼이나 세 다툼인데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은 나중에 그 정권을 차지했을 때의 그 권력을 분배해주는 그런 밥그릇이거든요. 그게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가지고 지금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이준석도 거기에 올라탈 생각을 하죠. 종로에 절대 안 나가겠죠. 지금은 종로에 나가는 것보다 당대표 자리하고 있으면서 캠프에 한 명이라도 더 밀어놓고 대선을 자기 주도로 끌고 가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죠. 응? 그러니까 다 그게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응?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진중권이 빡쳤다. 그러면서 악담을 막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윤석열의 5.18 참배 이 자체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막 오늘 간담회들 난리 나서 여기 사진 보니까 뭐 경찰이 막 와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어. 5.18 민주화의 민중의 문인가 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저기 민주의 문이군요. 어? 저 민주의 문이 좀 부끄럽지 않냐. 민주의 문이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니는 안 된다 이래 하니까 저것이 어떻게 민주의 문이냐. 민중의 문이지. 저 간판은 앞으로 민중만 들어가고 민중을 섬길 사람만 들어가야 되지. 민주의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문짝에 들어가려면은 쉽게 말하면 너무나 조심스럽고 제사를 모시는 어쩌면 광주라는 이미지가 죽음과 분노와 어쨌든 분열과 이런 거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광주 분들에 대해서. 제사의 도시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광주 분들. 그래 얘기한 사람 있어요. 큰 사당이고 큰 제사다. 제가 볼 때는 저 5.18 묘역이 정말 그 기념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돼요. 사색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 밝기 운동 비슷하게 어?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재명이가 전두환 대통령 말이지 비석을 갖다가 밟고 갔잖아요. 어? 밟고 갔잖아. 밟고 가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 밟기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놈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어, 비켜가는 놈 죽이는 거죠. 이런 우매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사진을 좀 해놨는데 이거죠. 이 비서, 예, 전두환 대통령 비서, 예, 이 전두환 사죄하라. 이런 무지몽매한 전두환 사죄하라. 이런 거고요. 지금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5.18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생기고 이제 과거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두환 대통령 발포 명령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전두환 대통령 재판 받고 있는 것도 기총소사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전두환 대통령 발포 명령을 기관총 헬기 기총 소사를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총 소사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 조비오 신부의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에 검찰이 1년 가까이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보고서에 결론 부분에 뭐 10가지 의혹 좀 해가지고 밝혀놨어요. 기총소사는 있다고 볼 증거 없다라고 결론을 그때 이미 내려놨다고. 그때 YS가 5.18 바로잡는다 해가지고 해놓은 그 법 그때 다 해놨어요. 그때 여당도 있었고 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인가 그랬죠. 어? 그걸로 뜬 사람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비석을 저기 명패를 던져서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한테 비석 던진 사람이 영웅이 됐으니 그것이 아주 비석 던져서 저 명패 던져가지고 대통령 했으니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이면 욕보일수록 자기가 노무현 정신이 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명패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온당치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 그게 옳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퍼포먼스 정도를 넘어서서 이 비석을 뽑아가지고 그 앞에다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고 십자가 밟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야만 국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의 문인데 예, 제가 뭐 오늘 윤석열 편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편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뭐 개사가 하고 뭐 그렇게 한 건,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납득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사가를 했느니 뭐 전두환 쪽에도 양쪽에 또 하나의 윤석열 만약에 개사가를 놀릴 의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또 하나의 국민을 양분하는 거죠. 전두환 추종 세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온당치 못한 소리인데 그거를 제가 옹호하려는 뜻이 1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문을 무력으로 막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겠다. 이게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이 원인이 올라가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명패를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행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용납된다는 그 행위 던졌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가슴 속에서는 시원해. 하지만 그것이 공인으로서 해야 될 적절한 그런 행동은 그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요 그게 지금 30년 만에 지금 말이죠. 비석 밟고 다니고 이런 참 정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런 행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행동이 어떤 그 터부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해가님 감사합니다. ECK님 감사합니다. 덕토마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평택TV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리덤 뉴스에 올려놓은 건데 그 외교부 임수경 미리폭 관련 외교 문서가 이제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사실은 한변의 소송을 통했던 분들이 이제 이걸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외교부가 원래 3월 말에 30년 된 외교문서 24만 쪽을 공개를 했는데 임수경 미리폭 사건에 대해서는 딱 비공개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임수경이 이제 이 비공개한 게 뭐냐? 이래서 한변이라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당시에는 김태훈 변호사님이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강경화를 상대로. 임수경이 이제 그때 1989년도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예, 졸업하고 났습니다. 1989년도 6월 달에 평축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전대합 대표로 갔죠. 임종석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베이징, 평양으로 보통 가는데 서울, 도쿄,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 평양으로 갔다. 이게요. 옛날에 동베를린 그 간첩단 사건, 동백님 사건, 67년도 동백님 사건에서 간첩단 사건들이 이용했던 루트가 딱 저 루트입니다.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 평양. 이 루트는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거든요. 그 루트가 지금 갖는 걸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이제 이 법원에 조정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11월 2일 날 정보 공개했고요. 그게 이제 한변에서 오늘 공개를 해서 제가 받아서 이거를 이제 올립니다. 파일 자체가 업로드 용량이 작아서 지금 넉 장만 좀 캡처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남 전통문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했던 임수경 학생은 국제 평화 대행진이 끝나는 날인 오는 7월 27일 판문점을 통해서 남조선으로 직접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어보려는 숭고한 통일연문에서 출발한 매우 정당한 수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도 보면 국방장관하고 뭐, 그, 국가안전, 안기부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미군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반미 감정을 우려해서 나타나지 않고 했다라는데 이게 이제 허락은 우리가
휴전선에는 유엔 사령부 허가 없으면은 한 마리도 왔다 갔다, 뭐 지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에서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교적인 문서가 이 서울, 도쿄 올 때는 파무제 응원 왔지만 갈 때는 동백님 예, 간첩단 사건의 그 주역들이 이용했던 루트를 이용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예. 모처럼 아까 윤석열 관련돼 가지고 모처럼 5.18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 포럼에서 5.18을 정치 이권 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성명서가 나와서 제가 리프리드 뉴스에 올려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5.18은요 그 전자자료 청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1권 1페이지에 1972년도 유신헌법에 대해서 정항해서 1973년 10월에 서울대 물리과대 학생들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항의하면서 유신철폐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배포한 성명서를 가장 첫 번째 자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5.18의 정신은 유신철폐 군부 통치 청산 이거를 아마 5.18 역사 자료를 수집한 사람들이 방점을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김정규의 그 내란 음모 뭐 지금 이제 사형을 받았지만은 그 재판이 이제 짧게 빨리 끝나버렸죠. 어쨌든 현직 국가원수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를 해서 내란까지 음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수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청와대의 경호실이 이 얼음땡 하고 있을 때 그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이 시해 사건의 주역들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 12.12였는데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김기수 TV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김기수 TV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실종된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찾습니다라는 거하고 어제 이제 백운기 공소장을 검사가 낭독하다라는 건데 1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입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검소장이 낭독된 것은 이 흑막에 가려져 있었던 탈원전의 그 비리, 불법, 탈법 그런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건데 그걸 합법적으로 공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수 TV 이렇게 새로 시작한 김기수 TV 제가 프리덤 뉴스라는 이름으로 이 채널을 만들었더니 만든 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막 폭발을 계속 시켜서 도저히 할 수 없이 이 매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주변에 한 50명씩한테 구독 가입을 좀 권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옛날 파일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 디스크들이 오래돼가지고 복원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찾아지는 대로 다시 좀 옛날에 구독이 많았던 그런 영상들은 올려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이 채널도 언제 폭파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종된 전자선거 추진예배 찾습니다라는 것도 올려놓고 오늘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프리덤 뉴스 페이지 여기 CMS 회원이 되시는 게
지금은 프리덤스를 도와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무료입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